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IT? 땡.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은 마푸체입니다. 제가 오늘 마푸체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고 수많은 제국들을 다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1521년 인구 600만 아즈텍 제국은 500명의 스페인군에게 멸망했고 1533년 아메리카 최대 제국을 자랑하던 잉카 제국은 겨우 168명의 스페인군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아메리카 그딴 거 별거 없네. 그냥 그냥 족밥이네. 그냥 이렇게 자기 아래로 보고 그냥 쭉쭉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잉카라고 해서 이제 페루, 볼리비아 이쪽 지역을 다 점령했죠. 그래서 아래 칠레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1535년 피사로의 장수 디에고 데 알마그로가 칠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레이노겔렌 지방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원주민들과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야? 잉카 다 점령했는데? 다 점령하면 끝 아니었어? 아래 그냥 소규모 부족만 있는 거 아니었어? 근데 아니었던 거죠. 나름대로 규모를 갖춘 그런 조직화된 원주민 문명들이 아직 남아있던 겁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지금은 스페인군이 이겼습니다. 스페인군이 압도적인 기술과 그런 것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으로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돌도끼로 한 사람 이기기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아무리 족수 많아도. 그렇게 알마그로가 마주친 부족은 마푸체라는 부족입니다. 마푸체는 이제 상당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애초에 스페인 나중에 이제 말하겠지만은 스페인군과 치열하게 맞붙었지만 그 이전에도 한 가지 또 업적이 하나 있어요. 잉카 제국이 아메리카 최대의 제국을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잉카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 인물이 투팍 유판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투팍 유판키가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기도 한 그런 용맹한 부족이었습니다. 마푸체는. 로프라는 소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로프의 지도자를 론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시에는 아윌라 레이스라고 해서 부족 총연합을 구성하는데 그 지도자를 토키라고 한다. 이제 마푸체는 스페인군이 대규모로 이제 밀고 내려오는 정보를 입수했고 아윌라 레이스를 이제 개최해서 토키를 선출하고 스페인과 맞설 준비를 합니다. 이제 1541년 페루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스페인, 칠레 초대 총독으로 임명된 페드로 발디비아는 남은 이제 원주민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쭉쭉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41년 거점으로 산티아고, 칠레 수도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산티아고가 그게 이때 맞는 거예요. 스페인이 칠레 정복을 위한 거점 도시로서 산티아고를 건설합니다. 이 사실을 접한 토키 미치말론코는 산티아고를 습격합니다. 얘네가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니까 얘네가 선제 공격을 합니다. 마푸체가 한 1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는 이들이 산티아고를 점령까지 해버립니다. 근데 후대 잘 안 돼가지고 산티아고 다시 빼앗겨요. 이들이 군대 규모나 이제 질적으로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이제 솔직히 점령하기 기적이었습니다. 이들이 돌도끼로 세진 사람을 이긴 거야. 사실 잠깐이지만은 물론 올해는 못 갑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소규모 전쟁이 계속돼요. 스페인군 내려올라가고 마푸체는 지키려고 하고. 근데 알잖아. 잉카 아즈텍 다 싹쓸이 나갔어. 그냥 압도적인 질적 규모의 차이에 의해서 조금씩 밀립니다. 조금씩 밀려.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조금씩 밀려서 카차폴 계곡을 점령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발디비아는 남부 점령을 위해 콘셉시온, 임페리얼, 비아리카, 앙골 등 여러가지 도시들을 세웁니다. 네. 1544년 스페인군이 이제 남부 점령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가지 학살 같은 걸 자행하는데 이들이 잔인한 풍속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포로로 잡으면은 그 사람들의 손, 발, 귀, 코 이런 걸 자릅니다. 임진왜란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 막 귀랑 코 이런 거 배웠다고 하잖아요. 귀 묻어? 코 묻어 이랬다고 하는데 그랑 비슷한 거야.
스페인군도 이들을 점령한 다음에 이들에게 공포 힘을 주는 목적으로 손 발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어떠한 부족을 습격을 한 다음에 그 부족을 다 사로잡아서 다 손 발 잘라버립니다. 근데 자르고 보니까 부족들 다 막 죽이고 막 손발 자르고 죽이고 하는데 어린애들이 남은 거야. 근데 어린애들까지 얘네가 죽이기 좀 아쉬운 거지. 얘네도 사람이니까. 좀 불쌍하다. 11살 정도 된 애들을 막 10살, 11살 이런 애들 죽이기가 좀. 그래서 이런 애들을 포로로 데리고 와서 잡리를 다 시켜버립니다. 스페인군에. 죽이기 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그 중에는 이제 라우타로와 불리는 한 소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우타로라는 소년은 발디비아의 시종이 돼서 온갖 잡리를 다 합니다. 스페인군이 이제 오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해야 될 게 엄청 많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쟁만 하지 않아. 절대로. 밥도 하고 막 진지공사하고 잡일 존나 많아. 청소도 맨날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누가 해? 다 얘네 시키는 거야. 자기가 귀찮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행동한 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 타령병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포로들은 사실 일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칼과 총이 무서워서 당분간은 하지만 스페인에 강한 적개심을 가지면서 네 일을 하게 됩니다. 1550년 토킨 아이나빌로는 약 10,000명의 병사를 모집 안달리엔 강 근처에 스페인군이 야영화가 있다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안 뒤 새벽에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이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스페인군은 그때 전쟁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얘들은 괜히 잉카 아즈텍 물리친 게 아니야. 얘들은 밤에는 그 불침범 마냥 교대로서 잠을 잤는데 교대로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야간의 습격은 크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푸치도 나름 머리를 썼지만 스페인군은 이미 전쟁 달인이었어요. 얘들은 전쟁 달인. 그래서 잠을 자는 스페인군이 깨서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역으로 그냥 칼총 들고 바로 그냥 마푸체들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냥 싹쓸이 내버려요. 안타깝게도 이 전투로 인해 스페인군은 1명이 사망하고 마푸체는 대략 3,000명이 죽었대요. 네. 그리고 남은 포로들의 또 손과 발을 자릅니다. 손, 발, 귀 등을 잘라요. 네, 이거는 스페인의 유구한 전통입니다. 한번 이제 대규모로 졌지만 마푸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토킹 아이나빌로는 병력을 또 모았습니다. 대략 15,000명의 병력을 모아서 3월 12일 1550년 3월 10일 펜코에 있는 스페인 요새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펜코에 막상 도착하니까 근데 이 펜코란 요새는 높은 벽과 그 깊은 도랑으로 만들어져 있는 요새이기 때문에 그 당시 마푸체의 기술력으로는 쉽게 정복을 못합니다. 계속 그렇게 대치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서로 그냥 말싸움만 주고받는 거지. 그냥 아이 뭣도 안 되는 것들 막 이렇게 그냥 말싸움만 주고받는 거야. 그렇게 이제 말싸움만 주고받다가 헤로니모 데 알데르테라는 장수가 기병대를 이끌고 그냥 저 새끼들 잽도 안 되는데 그냥 내가 그냥 기병대 하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하고 그냥 그 발디비아의 명령도 없이 마푸체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마푸체는 그 당시에 구리로 된 창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걸로 기마병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창으로 찌르려고 하니까 기마병이 오지를 못하는 거야. 오지를. 기병대를 이끌고 마푸체를 공격하려 해도 창이 있으니까 더 이상 돌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헤로니모 데 알데르테는 오히려 마푸체군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미 쪽수는 마푸체가 한 10배, 20배 앞섰거든. 이렇게 수십 명의 기마병들이 수천 명의 마푸체 병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일만 남으니까 발디비아가 총과 대포로서 이들을 무찌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마푸체 패배, 스페인의 승리. 마푸체는 결국 대패를 하고 이 전투 이후 마푸체는 스페인에게 복종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네, 끝으로 향해 가나 싶습니다. 끝으로 가는 줄 알았죠. 하지만 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라우타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스페인 진영에는 많은 마푸체 포로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스페인의 총독 발디비아 직속 시종이었던 라우타로가 1552년 스페인 진영을 나와서 마푸체에게 갑니다. 마푸체로 가니까 이제 마푸체 진영은 약간 난리가 났어. 이제 이 사람이 스페인 군에 온 사람인데 받아들여야 되나 안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회의를 합니다. 받아들여야 되나? 스페인 밀정 아닌가? 그래서 론코 콜로콜로에게 간다. 처음에 론코 콜로콜로는 라우타로를 받아들이지 말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스페인 진영에서 왔기 때문에 얘가 특히 발디비아의 직속 시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스페인 밀정 아니야? 스페인의 간첩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계속합니다. 마푸 진영? 다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우리 가족들, 부족들 다 스페인들에게 험한 걸 당했다. 다 스페인들에게 뭐 코 잘리고 팔 잘리고 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진정성 있게 얘기하니까 결국 마푸체 라우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라우타로가 오고 마푸체 진영 전체가 회의를 해요. 이제 그 라우타로라는 그 위대한 스페인 진영에 있었던 높은 시종이 왔는데 우리 이대로 그래도 있을 수 없지 않나.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스페인 이 새끼들 지금 우리한테 한 게 뭔데 지금 가족들 막 다 자르고 막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다 했는데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을까. 진지하게 회의를 한 끝에 다시 결국 마푸체는 스페인과 싸우자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토키 카우플리카는 라우타로를 부토키로 임명하고 이제 준비를 한다. 이제 스페인과 싸울 준비를. 1553년 10,000명의 마푸체 병사들이 투카펠 요새를 공격합니다. 투카펠 요새를 잘 알고 있던 라우타로에 의해 투카펠 요새는 쉽게 무너져서 투카펠 요새를 지키던 고메디의 대알막으로 프레인으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냥 지키는 사람이 도망쳐버리고 마푸체가 이 지역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발디비아가 칠레 총독 발디비아가 이제 산티아고 거기 있었겠죠. 투카펠에 지원병을 보낼 것을 지시했는데 기다리고 있던 마푸체 병사들에 의해서 다 이게 전보가 잘립니다. 이미 라우타로는 이런 관습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런 통신병들을 다 제거해버린다. 결국 이거에 대해서 답답했던 발디비아가 이제 뭐 통신 이런 게 다 안 되니까 어쨌든 뭔가 해결해야 될 거는 자기가 칠레 총독으로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자기가 잘 돼야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거니까 결국 그래서 자신이 직접 답답한 나머지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발디비아가 이끄는 50명의 스페인군 그리고 3,500명의 원주민 지원병 야나쿠나를 이끌고 투카펠 요새를 공격. 투카펠 요새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처음 기병대로 이제 현재 공격을 하는데 마푸체가 그 전에도 기마병 정도도 막을 수가 있었어. 장창으로 한 10배 이상의 장창병으로 못 오게 딱 바로 막습니다. 바로 막으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후퇴를 해요. 근데 어디를 후퇴하느냐? 늪지대로 후퇴한다. 늪지대로. 늪지대로 서서히 후퇴해. 그냥 잘 모르게. 그냥 서서히 싸우는 척하면서 조금씩 빠지고 싸우는 척하고 조금씩 빠져.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기는 줄 알고 그냥 계속 자신감이 넘쳐서 가는 거야. 그냥 우습게 보고 있어. 애초에 얘네들은 우습게 보고 있다니까 마푸체를. 그러니까 조금씩 밀려가면서 늪지대를 유인합니다. 그 늪으로 도착하니까 이제 마푸체에 숨어있던 라우타로의 지시에 숨어있던 이제 병사들이 밧줄 군봉 같은 걸로 이제 기마병들을 때리면서 강제로 막 말에서 끌어내립니다. 강제로 말에서 끌어내리니까 이제 얘네들 당황한 거야. 이제 너무 이제 숨어있던 병사들 뭐지? 뭐 어디서 나왔어? 하면서 그냥 막 곤봉 뚫려 맞고 그냥 밧줄에 잡혀서 끌고 나가고 막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상황이. 쪽선 내가 훨씬 많으니까 안 그래도 쪽선이 지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 좀 아니다. 상황의 불리함을 이끌고 바로 도망치려고 하는데 말했다시피 여기는 늪지대입니다. 늪지대여서 빨리 도망가고 싶어도 빨리 가려고 하면 빨리 갈수록 늪에 더 빠져버려. 빠져버리기 때문에 기마병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점점 이제 간다. 점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도망을 못 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숨어있던 라우타로와 그 나머지 잔존 병력들이 다 때려잡습니다. 그냥 스페인 병사들을 다 때려잡고 발디비아까지 결국 포로로 잡습니다. 발디비아는 이제 포로로 잡히는데 그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역사학자는 그 창에 찔려 죽었으며 그의 목은 뭐 스페인 병사들과 함께 그 여러 명의 병사들 다 죽였겠죠. 병사들과 함께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발디비아는 이제 스페인군을 우리가 마푸체 영역 밖으로 이동시키며 내 몸값으로 많은 가축들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지만 마푸체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의 팔을 자른 다음에 그가 보는 앞에서 팔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그의 성직자들과 함께 성직자들도 군대에 왔대요. 같이 이제 그러니까 왔나봐. 할 거 없었나봐. 심심했나봐. 그래서 성직자들과 함께 죽였다라는 설도 있고 뭐 그 당시 이제 뭐 칠레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얘네가 금 좋아하니까 그네가 그가 좋아하는 금 평생 죽게 하면서 입인가 거기다가 이제 막 부어 넣어가지고 죽였다고 합니다. 끓는 금을 이제 확 부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가 됐든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발디비아는 포로로 잡혀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칠레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마푸체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스페인군은 이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원주민들 자기들 아래로 보고 완전히 그냥 미개인들 돌굵기밖에 못 쓰는 새끼들 그냥 칼 한 다르면 그냥 다 끝장내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조금 바뀐 거야 이제. 우리 총독이 죽었으니까 이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심이 생기게 되는 거야. 공포가 생기게 됐다 이들에게 이제. 이제 칠레 총독이 바뀝니다. 1554년 2월 프란시스코 비아그라가 칠레 총독에 취임하게 돼요. 마푸체 토벌을 위해 150명의 보병, 20명의 기병, 2000명의 야나코나를 이끌고 비우비옹 강을 건넙니다. 근데 마푸체 라우타로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정보 다 파악해가지고 이제 이 새끼들 분명히 내려온다. 이 새끼들 우리 우습게 보고 있으니까 반드시 군대 이끌고 내려온다. 파악을 합니다. 비우비옹 강을 건너가 동시에 다리를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해방으로 다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걔들 계속 올 때까지 적절한 장소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서 낭떠러지 지형까지 왔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낭떠러지 지형이 도달했을 때 그때 바로 전쟁 시작. 비아그라를 발견하고 공격했는데 비아그라가 그 마푸체들이 쓰는 무기 중에 뭐 철제 같은 게 있어. 돌도끼 말고 뭐 쇠 망치 같은 거 있어. 그런 걸로 두들겨 패가지고 비아그라가 기절을 했대요. 기절을 했는데 아쉽게도 죽이지는 못하고 후에 스페인 병사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간신히 살렸다고 합니다. 66명의 스페인군과 이들이 올 때는 200명의 병사였죠. 66명의 스페인군과 겨우 몇백 명의 야나코나만을 데리고 다 후퇴합니다. 그래서 스페인군은 콘셉시온을 포함한 모든 정착지를 포함하고 마푸체 지역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얘네가 한 수 보여줬죠, 얘네들이. 마푸체가. 변통당하고 뒤로 빠졌어요. 이게 마푸체의 승리의 자극을 받은 프로마우카이스, 피쿤체 등 여러가지 이제 스페인 점령 마을이 있는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얘네들 무적인 줄 알았는데 무적 아니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 우리도 해보면 할 수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라우타로가 없죠. 금방 진압되게 됩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리마의 스페인 왕립신문원은 비아그라 칠레 총독에게 콘셉시온 재건을 명령합니다. 근데 비아그라는 또 이제 자기가 하기엔 또 무서운 거야. 그래서 부하 장수한테 시킵니다. 알바라도하는 부하 장수에게. 그래서 알바라도에게 콘셉시온 재건 명령을 시켜요. 일부 병력들을 동원해서 콘셉시온을 재건을 시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우타로는 콘셉시온을 바로 공격해버려요. 스페인군을 바로 깨집니다. 그냥 이미 스페인군 쫄아있어요. 마푸체는 사기가 올랐고 이 지형 지물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군은 배를 타고 도주해버립니다. 이 승리로 많은 이제 마푸체 부족들이 그 주변 원주민 부족들이 이제 그 마푸체 저항 운동에 호응하며 프로마우카레스라는 부족은 마푸체에 식량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556년 10월 산티아고를 정복하려 마사키토 강에 도착. 여러 부족들, 여기가 사실 마푸체 부족이 제일 유명하지만 마푸체만 살고 있던 건 아닙니다. 이타타, 푸닐라, 레이노우엘렌 원주민들도 있어요. 그들이 이제 그 라우타로의 그 승리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마푸체에 합류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 마푸체에 합류하겠다고 한 프로마오카이스 부족이 협력을 안 하겠다고요. 이게 막속과 다르니까 마푸체 충돌을 싸워 이제 갈등을 해. 아 니네 뭐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식량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프로마오카이스는 아 몰라 우리 지금 상황 안 좋아 지금 그 없앤 일로 해 이거 우리 지금 우리 먹고 살기 바빠. 그래서 마푸체가 화가 나가지고 라우타로랑 마푸체 부족이 프로마오카이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부 프로마오카이스 사람들이 산티아고로 가게 돼서 산티아고로 와서 마푸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마푸체니까 약간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야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뭐지 막 그러니까 식량 주겠다고 안 하는데 잘못이긴 하지 솔직히.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로마오카이스가 식량 주겠다는 약속을 어겨가지고 갈등이 있는 상태이고 이미 그 정보가 산티아고에 있는 페드로 비아그라 칠레 총독에게 입수가 됐으니까 아 지금이야말로 마푸체 잡을 기회다. 얘네들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다. 빨리 잡아야 된다. 이럴 때 해서 150명의 스페인군 야나코나 500명을 데리고 마푸체 연합군을 공격을 합니다. 마푸체 연합군은 혼란스러운 와중에 지금 자기들끼리 약간 내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워.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강력히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나 지금 기술력의 차이로 인해서 밀려요. 그래서 마울레 강으로 일단 퇴각합니다. 또 마울레 강에서 또 기병대를 잃고 또 쫓아와. 그래서 이타타가 이렇게 이제 계속 후퇴를 하게 된다. 지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잘 조직하고 정비됐으면 이제 이길 수 있었겠으나 지금 식량 문제 이런 걸로 지금 말이 많아. 여기가 지금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는 거야. 혼합대에서 싸우면 사실 진짜 막 기적도 행해서 밥이지만 자기들끼리 지금 감정 싸움하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제대로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울레강, 이타타강 이렇게 쭉쭉 밀립니다. 쭉쭉 밀려요. 근데 프로마오카이스는 참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또 배신을 이유로 스페인군이 이 마을에 불을 지르고 또 사람들의 이제 또 손발을 잘라버립니다. 예. 양쪽에 공격을 당했죠. 그러니까 프로마오카이스는 답답합니다. 근데 1년 뒤 1557년 프란시스코 비아가라가 칠레 총독이었던 프란시스코 비아가라가 카오폴리칸이 이끄는 마푸체 군대가 남쪽 도시들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자 남쪽으로 진격합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라우타로는 산티아고가 비어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자마자 바로 산티아고로 공격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동맹군들이 다 이제 결집이 된 상태였어요. 그 프로마오카이스는 나가리 됐지만 아직 남은 동맹군들이 여전했어. 그래서 남은 동맹군들을 데리고 산티아고로 진격. 마타키토 강 인근에 야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식량 문제로 원주민들과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 때문에 상당수 원주민 연합군들이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에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호흡을 맞추지 않고 갑자기 맞춘 연합군 아닙니까? 스페인 반 스페인군 이 기념 하나로 이 정신 하나로. 근데 확실히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도 뭐 말도 조금씩 다르고 조금 모든 거 산업 환경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제 호흡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푸체에는 이제 나름대로 토키, 뭐 아윌라 레이스, 롱코 이런 나름대로의 조직이 갖추고 있었어. 이들은 나름대로의 조직을. 그래서 명령하면 따르긴 따라야 돼. 그래도. 근데 여기는 뭔가 그런 규율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을 많이 안 해본 거지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점령당한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좀 안 맞는 거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이런 갈등이 생겨요 이들이. 식량 문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남은 원주민들이 이제 떠나가겠다고 해. 그냥 우리 이제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떠납니다. 근데 소수의 원주민들도 남아요. 그래도 나는 스페인들이 우리 가족들한테 하고 못 참겠다.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한테 하고 못 참겠다. 나는 스페인과 끝까지 싸우겠다. 소수의 원주민 동맹군들과 함께 마푸체족들은 산티아고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마타키토 강 인근에 야영을 해요. 근데 이런 와중에 마타키토 강 인근에 야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갑자기 막 원주민들 대규모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아마 스페인군 마을에서도 이제 알아챈 것 같아요. 쟤네들 갑자기 대규모로 이동하는 거 보이냐? 여기 주변에 공격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렇지, 정찰해보겠지, 지들도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병력이 마타키토가 인근에 야영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야, 이제. 참, 이런 게 이제, 원주민들끼리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맞춰진 게 참 쉽지 않긴 한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 솔직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 야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프란시스코 비아그라, 칠레 총독과 후안 고지네스, 휘하, 그 밑에 있는 장수예요. 밑에 있는 장수. 둘이 이제 라우타르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20명의 스페인군, 400명의 야나코나가 정도로 이제 구성된 스페인군이 약 700명의 마푸체군과 500명의 연합군이 있는 마푸체군을 기습하기로 준비를 합니다. 새벽 스페인군이 기습적으로 마푸체 연합군을 공격합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알 리가 없는 마푸체군은 스페인군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밤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고 우리 정보가 알려질 거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스페인군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없었지. 그리고 기마병이냐 애들이 속도가 존나 빨라요. 그냥 이들에 비해서 존나 그냥 한순간에 간단 말이야. 인간이 말을 못 따라잡아. 그냥 순식간에 그냥 간단 말이야. 말은 그냥 그냥 기마병하고 나머지 병사들 착착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새벽에. 당연히 준비되지 않는 마푸체군은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었고 결국 라우타로는 스페인군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라우타로가 죽자 스페인군은 이제 라우타로 죽었다 이제 소리를 외칩니다. 이제 너네 라우타로 죽었다 이제. 왜냐면 이들의 그 자신감의 원천은 라우타로였던 걸 이들도 아는 거야. 이들이 사실 두려운 것도 라우타로였던 거고 사실 라우타로 죽였다가 소리를 외치고 다녀. 그냥 이 말에 놀라고 충격을 받은 마푸체 동맹군들은 다 도망칩니다. 우리도 죽었다 이제. 우리 죽는 건 이제 다 도망쳐요. 그렇지만 마푸체군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마푸체군은 도망치지 않아요. 마푸체군은 이미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라우타로도 죽을 수 있다. 그래도 우리 싸워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진짜 존나 멋있는 게 동맹군은 다 떠나지만 마푸체군은 끝까지 싸웁니다. 마푸체 전사들만 끝까지 싸웠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새벽이고 준비가 안 됐고 키껏 해봐야 돌멩이고 그냥 굴이 좀 박힌 창이고 그걸로 기마병 쇠 방패 모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기적이야 지금까지 사실. 해도 근데 한계가 있다. 결국 그래서 마푸체 군도차 지게 되고 결국 마푸체군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우타로 에복이 산티아고 중앙광장에 전시됩니다. 이들에게 기념품으로 거기에 전시가 되죠.